예,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대부분 증권사에서 그 미국, 중국 물가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왔다. 이것 때문에 이제 부담된다. 이걸로 이제 시장 조정을 이야기하죠.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, 중국의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아니면은 이 통계 낸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올랐거나 뭐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한동안 좀 잊고 있었다가 아니면 조금 생각을 약하게 하고 있다가 다시 물가가 확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 그러면 나중에 금리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경기 소비 둔화될 거고 이런 어떤 상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초반부터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. 한 12% 정도 빠지면서 이게 곧 미증시도 고점을 맞이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었죠.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게 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수반이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테슬라가 저 정도 급락 나올 때는 옵션이 또 반대로 방향을 바꾼 건가?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빠지면 시가총액이 높아져서 비중이 커졌을 텐데 그럼 미증시가 이제부터 내려가는 거 아닌가? 그러면 안 그래도 미증시가 올라가도 우리 증시가 못 올라갔는데 여기 미증시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지? 이런 걱정도 좀 일부 있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헝다의 일부 이제 채권 이제 이자를 한 달 30일 유예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까지였거든요. 오늘까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지급을 할 거냐 아니면 협의를 잘해서 다른 방식으로 넘길 거냐 이게 확정이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이후에 또 헝다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근데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진정시킨 거는 다행. 근데 이제 코스닥은 한 8일 연속 매수 들어와갖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오늘은 또 대량으로 빠져나갔죠.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좀 진정했다. 동시효과 전까지는 잠깐 순매수도 보였었죠. 그래서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된 거는 그나마 다행. 근데 이제 코스닥은 많이 팔아서 좀 변동성이 커졌고 이렇게 이제 수급은 정리가 되겠고요. 업종으로는 사실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징주 살펴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셀트리온, 제약주 일부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뭐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같은 게임주 중에 일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고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다 뭐 어떤 악재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수급에 의해서 이제 떠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이 차트로 보면 되게 안 좋죠 이게 V자를 거꾸로 놓게 돼 버렸잖아요. V자를 거꾸로 놔서 고점 120, 3050이 맞고 떨어지고 절반 정도 2975포인트 정도가 나름 또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양봉을 발생시키면서 좀 올리는 시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 연속되면서 이제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좀 힘이 부족해졌고 여기에 이제 또 기관들의 매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재료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다시 밀렸죠. 그러니까 2900포인트 초반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세게 돌렸던 한 150포인트 돌렸던 자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만약에 깨진다면 투자들이 더 좀 매물이 더 이상한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분차트로 보면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가다가 이날 이때부터 이제 저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래프 그리면서 내려가던 거를 올리려는 노력으로 바꿔놨다 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전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 놨어요.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왔을 때 시간을 질질 끄는 것보다 그 단계 확 돌리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. 이렇게 빠지면서 박스권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요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세 개의 양봉 나오면서 쭉쭉쭉 밀고 올라가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한 거는 한 3주 정도 하락한 거잖아요. 근데 요거를 돌릴 때는 한 3, 4일 만에 또는 4월 그 하락한 거의 절반 이하 기간 그 기간에 확 돌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 반등하더라도 또 밀리기가 쉬운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만기일 전후 지나가면서 시장이 이제 빠르게 반등하지 않으면 뭐 이런 형태의 장이 좀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.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동향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별로 안 팔았습니다. 동시효과 전까지는 순매수도 보였었고 기관이 팔았는데 이제 연기금, 금융투자, 투신 쪽 골고루 다 순매도를 했죠. 오히려 오늘 금융투자는 매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. 코스닥은 이제 모든 기관이 다 팔았고 외국인들도 오늘 되게 많이 팔았고 이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개인들이 양시장 매수하는 구조에서는 지금 예탁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죠. 그래서 지금 구도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수급 구도를 좀 보였는데 이게 다만 이제 목요일이 만기라서
그 만기 지나가면 이게 또 스물스물해지거든요.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매일 바뀌는 거라 이제 또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내는 포지션 또 그런 건 아니라서 또 이제 만기 날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반전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급은 뭐 개인만 매수하는 좋지 않은 그런 형태였다 봐야 되겠고요.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매수했고 의외로 또 매수한 업종이 또 적지도 않았어요. 뭐 의약품 사고 서비스 사고 은행주 매수하고 그 외 자잘하게 뭐 기계, 운수창고 이런 것들도 샀죠.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뭐 의약품하고 이제 기계, 은행 이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고 화학을 되게 많이 팔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그나마 매수한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전기전자가 7일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7일 연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11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 2,500억, 삼성 SDI도 이것도 이제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가거든요. 이 두 종목을 4,500억 정도 샀어요. 예, 그 정도 이제 매수한 게 좀 특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.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11월 들어서 전차를 사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주, 네이버, 카카오. 그러니까 그 2차 전지가 한동안 상위권이었는데 이제 SDI는 그대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잘 보면 이제 IT, 다음에 이제 2차 전지, 삼성, SDI, 에코, 이거 코스닥까지 다 합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, 자동차, 요거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상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요 구도 아이런스 좀 만기일 이후에 업종별 변화가 생기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. 삼성전자가 빠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순매수가 제법 잡혔어요. 140만 주. 근데 잘 보시면 100만 주 이상 사면 그 다음날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만기라 이제 그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잘 보시면 6만 원대 깨지고 복원하고 나서 7만 원 아슬아슬한데 계속 제자리예요. 462652. 예,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 전화번호 비슷한 것 같은데. 하여간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지금 7만 원대 초반에서 어떻게든 견디고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밀고 나가느냐? 그러니까 이게 바닥 다진 거냐? 아니면 여기서 이제 깨는 쪽으로 가는 거냐? 이게 좀 중요하죠. 그래서 만기 전후에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좀 잘 봐야 된다. 요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보면 만기거든요. 만기 때 대형주들이 좀 눌리거나 그 포지션 때문에 좀 경쟁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 이제 흐름이 끝나고 나면 대형주들의 변화가 좀 묶였던 종목들이 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일부 있거든요. 그래서 만기 전후에 당장 뭐 만기를 포함해서 지금 만기 전에 이미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뭐 추가로 만기 때문에 빠진다 이거는 지금 위치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 이후에 빠지면 만기가 아니라 진짜 빠진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하나의 요인이 완화가 됐을 때 시장이 좀 반등할 핑계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냐. 내일 이후의 증시 흐름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잘 버텼잖아요. 사실 오늘 제가 시장의 포인트 방송 준비했던 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였는데 이제 내용을 좀 바꿨거든요.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이제 좀 플러스를 내면서 시장을 좀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. 지금 2900 초반 이전 저점 근처까지 불과 1% 차이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깨진다 그래 버리면은 한 100포인트 정도는 더 밑으로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반대로 이 두 종목이 치고 올라가면 그동안에 빠졌던 에너지가 확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두 종목 다른 거보다는 기존에 셌던 종목들보다는 이제 이 두 종목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7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매수했는데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한 번에 털면 좀 희망이 없는 장이구나 이런 어떤 정서로 바뀔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흐름 좀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린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장 후반부에 지수 밀리다가 좀 주춤거렸던 게 시진핑이 미국과 협력하고 교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언급하면서 좀 주춤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모멘텀이 될지 지금은 뭐 대만, 홍콩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후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갖고 서로 아웅다웅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관세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는지 이제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관세를 깎아준다라면 중국한테 엄청난 큰 걸 받아내야 깎아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과정 자체가 시장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생기나 이런 핑계가 될 수 있고 그게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재료거든요. 그래서 요게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. 이게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호재 쪽에 좀 가깝게 될 수도 있다. 이런 쪽으로 조금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좀 봐야 될 거고.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그동안에는 이제 뭐
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누적돼 있었던 종목,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게임 엔터주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제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제부터는 좀 낙폭주들, 기존에 셌던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낙폭주들인데 이제 실적이 대부분 낙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제 낙폭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광범위하고 실적이 제법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빠져 있는, 보고서도 되게 잘 나왔는데 빠져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근데 제가 이제 물가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중국의 물가가 지금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. 예, 이게 보시면 지금 뭐 마이너스 한 3%대다가 지금 막 12% 전년 대비입니다. 전년 대비 증가폭.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, 근데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게 금융위기 때 빼고 요게 이제 2016년도에 한번 비슷한, 이제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때도 지금 만만치 않게 물가가 막 올라가는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 이게 이제 코스피가 그 기간에 움직였던 경로예요. 주봉입니다. 이때 당시에 초반에 좀 물가 올라갈 때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고 누르고 반등하고 누르고 약간 저점 고점 살짝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었거든요. 초반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고점을 치고 빠지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확 올라갔어요. 예, 그런 형태를 좀 보였었거든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성장, 이거 어제 보여드린 표죠.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이 떨어지던 시점, 요때 이제 중국의 성장이 요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2012년, 3년, 하여튼 요때 이제 성장이 좀 꺾였잖아요. 그때 이제 지수 보면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증시가 막 충격받아서 막 빠지기도 하고, 그때 그 전까지 막 계속 올라가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유동성 풀리고 한동안 쉬었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중국의 성장이 둔해지면서 그때 이제 빠지고, 이때 뭐 미국의 뭐 신용등급 문제 저 뭡니까 또 그리스 문제 막 이런 것들 막 던져지고 그러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, 한편으로는 중국의 성장이 또 둔해지기도 하면서 그때 또 증시가 초반에 또 충격을 받는 핑계김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의 연준 자산, 쉽게 얘기해서 테이퍼링을 했다. 자산을 매입했다. 하여튼 요 차이인데 이게 2015년 1월인가요? 그때부터 이제 그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했잖아요. 2015년 초반을 보시면 주봉상 3주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. 테이퍼링 시작될 때 초반에 충격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,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외 다른 재료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, 이게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재료,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성장 걱정,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, 요거에 공통적으로 초반에는 시장이 좀 반응을 했었어요. 안 좋은 쪽으로.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해서 밀리는 경향이 조금씩 다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하필이면 지금 한 번에 다 몰린 거잖아요. 예, 몰려버리면서 이제 좀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좀 눌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, 공통적으로 다 보셨듯이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정 보이고 찌글찌글해지고 뭐 요 정도의 표현이 좀 맞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아마 좀 어느 정도 충격을 좀 받은 다음부터는 또 이제 반전을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.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, 또 이제 제가 어느 시점 되면 한 번씩 ADR 갖고 나오잖아요. 지금 코스피 ADR 지표인데 오늘로 코스피 ADR이 80까지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라고 제가 지적하는 구간이 항상 80이죠. 보시면 물론 그 이하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. 지난번에도 제가 80 왔네요 라고 말씀드려서 코스피는 이제 과매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 이후에 또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결국엔 다시 올라왔죠. 이때도 이제 과매도인데 밀렸지만 금방 복원하고, 보통 과매도로 내려가면 그 날짜부터 2주 이내에 그 위치 이상까지 종목, 이건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반전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전에 코로나 그때 같이 막 40대까지 폭락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,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80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그 즈음이면 이제 과매도니까 슬슬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, 이런 재료가 좀 있거든요.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이 표만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, 종목들이 좀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도하는 종목들도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다. 그래서 좀 실적이 겸비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엔 수급이 돌아서야지 재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도 수급이 안 돌아서면 1시간 상승하고 밀려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만기 전후에서 이제 과연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떻게 되느냐, 국내 투자자로는 시장을 못 돌리니까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해서 실적 뭐 이런 거 갖고 준비한 게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내일이나 이후에 다음 기회로 좀 넘겨서
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. 방송에 이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